이렇게 디자인 센터라는 것이 뜹니다. 자, 한번 띄워 보시죠. 디자인 센터를 보시면요, 여기 오픈 드로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탭이 폴더 탭이 있고 오픈 드로잉이 있고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내가 과거에 사용했던 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한 내역이 없는 걸로 나오네요. 자, 오픈 드로잉은 뭐냐면 현재 오픈되어 있는 파일들, 여기 보시면 드로잉 4 말고 이렇게 쭉 오픈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겠죠. 그 오픈되어 있는 파일에 블록이라든지 치수 유형이라든지 레이어나 레이아웃 혹은 선 모양 등을 여기다 띄워줍니다. 자, 현재 오픈 드로잉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폴더로 가죠. 이렇게 폴더에 가면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겠죠. 선택을 하면 이렇게 여기 사용했던 블록들이 있네요.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돼요. 드랍.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블록을 쭉 드래그해서 드랍 가져온 거 보이시나요? 블록만 그런 게 아니고 딤 스타일도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 딤1이 있네요. 별로 가져오고 싶은 생각은 없고, 센터라든지 뭐 딤이라든지 해치 같은 것들은 가져와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레이어를 살펴보면은요, 0하고 뎁스 포인트 밖에 없죠. 자, 여기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레이어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른 파일에 있는 이런 도면 요소들이 있겠죠. 이런 요소들을 복사해오는 명령어가 바로 디자인 센터의 역할입니다. 자, 비에디트라는 명령어는, 여기는 비에디트라는 명령어는 블록 에디트의 약자입니다. 블록 에디트예요. 다시 말해서 블록을 수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블록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명령어로 B2까지만 쓰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선택하면 모양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블록을 여기서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클로즈 블록 에디터, 세이브. 블록 바뀐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블록 명령어에 보시면 바로 여기요. 아예 파일을 통째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파일을 통째로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선택하고 오픈. 자, 0,0이 이거 엑스 레퍼런스 파일이라 안 되겠군요. 다시 다른 파일을 찾아보죠. 이 파일이 좋겠네요. 오픈 0,0에 자, 0도 파일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아예 파일 자체를 블록으로 불러들이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입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엑스 레퍼런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게 엑스터널 레퍼런스의 명령어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외부 참조 도면이라고 합니다. 외부 참조 도면이라고요. 엑스 레퍼런스, 엑스터널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자, 제가 파일을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엑스 레퍼런스. 자, 그러면 엑스 레퍼런스도 대화 상자가 이런 게 뜹니다. 바로 여기를 누르면 어태치 이미지, 우리 지난번에 그 그림 불러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로테이트 할 때.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뭐 이따 치고, 이미지 불러올 때 여기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DWG도 여기서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PDF 파일도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어태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착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안 쓰던 근육을 썼어요. 등산을 한다든지 혹은 삽질을 한다든지 도끼질을 하든 안 쓰던 근육을 썼어요. 그러면 근육통이 나겠죠. 근육통이 나서 파스를 딱 붙여요. 그게 어태치입니다. 여기 도면에 완전히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면 위에 도면을 이렇게 살포시 얹어 놓는 겁니다. 그게 어태치의 개념입니다. 어태치 DWG 이 파일이었나? 네, 똑같은 파일을 제가 오픈해 봤습니다. 똑같아요. 대화 상자는 똑같으니까 오케이. 자, 0,0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파일이 로드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주몰. 자, 여기 오픈된 거 보이시나요?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근데 조금 흐릿하죠?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다시요. 제가 이번엔 오픈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오픈해 보죠. 요 파일이네요. 얘가 원본이란 얘기죠. 자, 이 파일을 여기는 인서트 했고 여기는 엑스레퍼런스로 불러왔고 얘는 원본이고, 그죠? 제가 원본에다가 사각형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자, 저장했습니다. 여기는 딱히 변화가 없네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On X reference was modified. 원본이 수정됐네요 라고 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Compare the change, 그러니까 수정된 거를 비교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띄우시면 나중에 좀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이거 안 씁니다. 대신에 얘를 누르시면 돼요. 도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제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저장. 그러면 이렇게 뻥 떠요. X 레퍼런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떠요. Need reload. 다시 불러올 걸 필요합니다. 리로드가 다시 불러오는 거죠. need는 필요하기, 다시 불러오는 걸 권장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리로드가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체인지 할까요? 아니요. 자, 저장된 거 보이시나요? 수정된 거를 보여드릴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라고 눌렀습니다. 수정된 걸 비교하면 이게 나중에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다시 볼까요? 저장, 리로드, 삭제, 저장, 리로드. 원본이 바뀌면 얘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인서트로 들어온 건요, 안 바뀝니다. 인서트로 들어온 건 실제 데이터가 도면에 싹 들어온 겁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엑스레퍼런스는 참조 파일이에요. 외부 참조, 계속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이 바뀌면 얘도 계속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엑스레퍼런스는 언제 사용할까요? 소형 건축, 그러니까 소형 건축에서는 안 쓰고요, 대형 건축에서 써요. 아파트 설계할 때, 이런 대형 건축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동부터 해서 10동까지 있습니다. 근데 1동에 뭐 30평, 뭐 28평 쭉 해서 10동에 30평, 28평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아침에 와서 30평 바꿔주세요 그러면 1동부터 해서 10동까지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에 와서 누가 28평 좀 바꿔주세요 그래. 그럼 다시 또 바꿔야 되잖아요. 오픈하고 수정하고 닫고 다시 오픈하고 수정하고 닫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차라리 엑스 레퍼런스 파일로 밑그림을 그려놓고 바꿔주세요 그러면 원본을 바꾸면 나머지는 알아서 차곡차곡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도면이 계속 수정될 때, 도면이 픽스가 된 게 아니고 계속 수정될 때 엑스 레퍼런스를 사용합니다. 자, 엑스 레퍼런스 파일은 이 원본 파일이 위치가 바뀌어 버리면 에러가 납니다. 원본 파일의 위치가 바뀌면 에러가 나요. 자, 저장 0502. 제가 원본 파일의 이름을 바꿔 보도록 하죠. 어디 갔을까요? 050. 파일이 여기 있다. 제가 여기다가 99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다시 이 파일을 오픈해 보죠. 그럼 이런 메시지 떠요. 하나, 원 또는 그 이상의 엑스 레퍼런스 파일이 쿠드 및 로케이션 원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가 띄워줍니다. 이그노. 자, 요 위치에 요 파일이 있었는데 사라졌답니다. 자, 엑스 레퍼런스 보시면 이 파일을 not found 못 찾았답니다. 밑에 내려가면 파일 경로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고 자,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점점점 보이시죠? 요 점점점 얘를 누르면 다시 재지정할 수 있게 뜹니다. 아까 99였죠? 여기 있네요. 자, 오픈. 자, 재지정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xclip이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리고 vpout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둘 다 가리기입니다. 도면 가리기. 도면 가리기인데 이 xclip은 블록 자르기가 되고요. vpout이 도면 가리기입니다. 근데 이 vpout은 드로우 오더랑 함께 씁니다. 드로우 오더 도면 순서요 랑 함께 써야 됩니다. 먼저 vpout부터 보도록 하죠. vpout. 자, 명령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퍼스트 포인트네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그리고 엔터. 밑에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 사각형에 의해서 아래가 가려진 거 보이시죠? 이게 vpout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폴리곤으로 육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vpout, 폴리라인, 그리고 클릭. 자, 그럼 폴리선을 지울까요? 라고 합니다. 기존에 제가 만든 폴리선 지울까요? yes. 그럼 육각형 모양대로 감춰진 거 보이시죠? 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원을 만들었습니다. 서클, vpout, 폴리라인. 안 돼요. 서클은 폴리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요. 엘립스,
VP 아웃 안 돼요. 그죠? 그럼 나는 원형을 만들고 싶은데 안 될까요? 자,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p-ellipse라는 명령어입니다. p-ellipse 이 값이 0하고 1입니다. 이런 걸 변수라고 해요. on, off, 0, 1 이렇게 들어가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값을 딱 정해놓고 그 이 값 이외에는 안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파일 다이알로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는 얘도 0, 1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뭐냐면은 파일 대화 상자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뉴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요 대화 상자 뜨죠. 요 대화 상자 감추기 명령어입니다. 간혹 안 떠요. 파일 다이알로그 기본값 1입니다. 이걸 0으로 줬어요. 그러면 뉴 하면 대화 상자가 안 떠요. 그럼 어떻게 읽냐면 템플릿 파일의 경로가 여기서 쭉 뜹니다. 이 파일 불러올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커맨드에서 엔터 치면 이렇게 파일이 불러져요. 이런 걸 변수라고 합니다. 파일 다이알로그 1번 그래야 뉴 버튼 했을 때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파일 다이알로그 요건 알고 계시면 좀 도움 될 겁니다. p-ellipse 값을 조절해 보도록 하죠. p-ellipse, p-ellipse잖아요. p가 폴리라인이란 뜻이에요. p-ellipse 값을 주면 기본 값은 0입니다. 얘를 1로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클은 몰라도 엘립스는 이렇게 P라인으로 됩니다. 이렇게 P라인으로 들어와요. 엘립스가. 그러면 이제 VP 아웃이 가능해지는 거죠. P라인 안 된다 그러네. 네, 안 된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p-ellipse 값은 바꿔 놓으셔야 돼요. 0으로 다시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명령어 띄워 드릴게요. 여기 p-ellipse VP out 제가 몇 개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서로 겹쳐지도록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드로우 오더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다시피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게 제일 위로 올라가요. 드로우 오더. 자, 드로우 오더 선택하고 그러면 어버브 오브젝트, 언더 오브젝트. 자, 어버브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객체 위로 순서 뒤바뀐 거 보이시나요? 원래 얘가 이만큼 이렇게 앞으로 나왔었죠? 근데 얘가 위로 올라와 버린 겁니다. 다시 볼까요? 드로우 오더. 자, 어버브 오브젝트 내가 선택한 객체 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나와요. 여기 bring above object, send under object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자, under object 내가 지정한 객체 아래로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draw order, bring to front 맨 위로 보내기. 순서가 바뀌었죠? 다시 또 볼까요? send to back 맨 아래로 보내기. 한번 해보시죠. 10분 쉬었다 하죠.
다시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X클립입니다. VP 아웃은 일반 도면에도 그냥 돼요. 일반 도면도 다 돼요. 근데 X클립은 블록과 X레퍼런스만 됩니다. 자, X클립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블록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온오프, 딜리트, 뉴바운다리. 뉴바운다리가 새로운 경계죠.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렉탱귤러, 사각형을 그립니다. 잘린 거 보이시나요? 완전히 잘라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 다시 복원돼요. X클립, 딜리트 그러면 다시 복원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클립, 블록 지정하고, 자, 엔터. 뉴바운다리, 새로운 경계죠. 보시면 사각형 했으니까 폴리고널, 내가 다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엔터. 그러면 다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X클립, 뉴바운다리, 폴리고널. 다각형 그려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잘라 보시죠. 렉탱글, 그 다음에 서클, 그 다음에 다시 P 엘립스, 그리고 엘립스. 자, X클립, 뉴바운다리, 셀렉트 폴리라인. 그리고 다시 X클립, 뉴바운다리, 셀렉트 폴리. 자, 맞나요? 다시 봅니다. X클립, 그 다음에 셀렉트 폴리라인. 자, 서클은 안되고, 자, 얘는 되죠. 근데 여기 각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각져 있습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요런 뭐라 그러지? 요 스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X클릭, 자, 뉴바운다리, 그 다음 폴리고, 셀렉트 폴리라인. 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다시 봅니다. X클릭, 뉴바운다리. 여기에 보면 인버트 클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인버트 클립. 인버트 클립을 한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폴리라인. 그러면 반대로 된 거 보이시나요? 인버트, 뒤집기죠. 인버트 폴리라인 하면 다 반대로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파일들이 도면 요소들이 많죠? 하나를 저장하고 싶어요. 파일로. 이걸 하나를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소파 세트를 파일로 저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선택하고 컨트롤 C, 도면 새로 만들고 컨트롤 V, 0,0, 그 다음에 줌 올. 자, 그 다음에 이거 세이브 하면 돼요. 세이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W 블록입니다. W 블록, 그러면 블록 명령어랑 똑같이 나와요. 자, 베이스 포인트는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지정해주고 객체 선택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파일 명과 파일 위치입니다. 쭉 오른쪽으로 가면 점점점 있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자, C 드라이브에 제가 여기다가 소파 세트 라고 저장을 할 겁니다.
제가 OK 누르면 우측 상단에 뭔가 이렇게 반짝하고 아니 여기 좌측 상단이죠. 좌측 상단에 뭐가 이렇게 사각형이 딱 떴다가 가라앉을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D 드라이브에 1폴더 안에 여기 슈퍼세트 생성된 거 보이시나요? 얘만 파일로 싹 저장시킨 겁니다. 자, 한번 저장시켜 보시죠. 어트리뷰트는 블록 속성이라고 합니다. 블록 속성이라고요. 블록 안에 속성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성을 활용하는 거고요. 자, 보시죠. 제가 표를 하나 그릴 겁니다. X라인, 트림, 옵셋 8mm, 옵셋 20mm, 30mm. 자, 요렇게 그려 보시죠. 여긴 8mm, 여긴 20mm, 여긴 30mm입니다. 여기다 텍스트를 쓸 건데 여기는 M 텍스트를 쓸 겁니다. 자, M 텍스트 제일 먼저 저스티피케이션을 맞추고요. 먼저 날짜, 얘는 복사해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복사. 설계, 도명, 옵셋 4mm, 다시 옵셋 2mm. 자, 트림으로 여기 조금씩 끊어줍니다. 여기가 아니구나. 트림, 그 다음 필렛. 위치만 맞추면 돼요. 이렇게 시작점의 위치만 맞추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어트리뷰트입니다. 어트리뷰트 명령어를 보시면 여기 왼쪽은 빼시고요, 오른쪽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태그는 도면에 찍힐 내용이고, 프롬프트가 나중에 이제 대화 상자에 찍힐 내용입니다. 거꾸로 쓰시면 돼요. 자, 여기가 도명, DWG name, 이렇게 도명 DWG name, 그 여기 보면 저스티피케이션이 미들 레프트. 어트리뷰트는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얘는 싱글라인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다시 볼까요? 어트리뷰트, 자, 네임, 아니, 설계, 그냥 DWG로 해볼까요? 미들 레프트, 자, 다시 한번 어트리뷰트, 자, 여기 날짜, 데이트, 똑같이 미들 레프트. 자, 영어가 앞쪽으로 들어온 거 맞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이제 블록으로 만듭니다. 블록, 표제란, 이름을 표제란으로 하고요. 베이스 포인트는 여기 객체 선택하고요. 딜리트.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인서트. 인서트에 보면 표제란이 있네요. 자, 표제란을 불러옵니다. 불러왔는데 여기 내용이 없어요. 여긴 내용이 있죠. 그죠? 여긴 내용이 있는데 여긴 내용이 없어요. 자, 지정 딱 했더니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네요. 날짜, 설계,
도명, 그리고 OK. 그럼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날짜, 설계, 내용 바뀐 거 보이시죠? 네, 어트리뷰트는 이렇게 블록 내에다가 속성을 지정해 놓고 계속 바꿔서 쓰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att edi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블록 속성 수정하기요. 지금 보시면 25년인데 52년으로 적어놨잖아요. att edit, 그리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수정 속성창이 다시 뜹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어요. 한번 수정해 보시죠. 근데 텍스트 에디트 명령어 기억나시죠? 자, 에디트 클릭하면은요, 요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태그나 프롬프트 값이 이렇게 나와요. 초등학교, 그죠? 그 다음에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 옵션에 가면 텍스트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를 15도 줬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15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선택하고 속성창으로 갑니다. 레이어도 바꿀 수 있고요, 색상도 바꿀 수 있고, 라인 타입도 바꿀 수 있고요, 내가 색상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텍스트 에디트 명령을 쓰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반지름 5mm. 아이고, 굉장히 작네요. 자, 그 다음 폴리곤, 사각형, 중심점 지정하고, 자, 서큐움 시크리브드 외접합니다. 자, 이렇게요. 이거 45도 방향으로. 자, 라인,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 해치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서클 반지름 5mm, 폴리곤 4개, 그 다음에 서큐움 시크리브드. 자, 다만 이렇게 끊습니다. 트림, 이렇게. 자, 해치. 자, 그리는 방법 똑같죠? 자, 그려보시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글씨를 쓸 겁니다. 자, 텍스트 미들,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놓고, 뭐 글자 크기 2.5mm,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라고 썼습니다. 자, 써보시죠. 그 다음에 카피어, 복사를 하고요, 로테이트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이동, 그 다음 미러, 이렇게. 자, 얘도 로테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은. 자, 얘도 로테이트. 자, 요렇게 그려보시죠. 지금 얘가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죠? 자, 스케일 한 50배 키워봅시다. 네, 적당한 크기가 되네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얘는 B,
얘는 C. 제가 이렇게 바꿔놔 봤습니다. 이제부터 인면도를 그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본 건 평면이죠. 인면도를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구역을 나누고 그리는데 보통 A 방향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구역을 딱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A 방향은 여기가 돼요. B 방향은 여기가 됩니다. C 방향은 이렇게 돼요. D 방향은 여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D 방향을 이렇게 하고 C 방향을 여기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C 방향이 여기고 D 방향이 여긴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90도 구부러져 있잖아요. 네,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겁니다. C로 몰아주든 D로 몰아주든 몰아주시면 돼요. 자, 먼저 A 방향부터 그릴 겁니다. 자, 이만큼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아니 카피. 내가 보기로 한 방향은 여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도면은 이 위쪽이 북쪽입니다. 위쪽이에요. 그래서 로테이트를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인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 다시 트림 지우고 여기 삭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가로선을 그리고 2400mm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2400mm는 뭐냐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입니다. 물론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디는 2600, 어디는 2800, 근데 다 다를 수 있는데 평균 2400을 평균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중심선부터 내려옵니다. 중심선 내려오고 여기 끝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 끝선 내려오고 자, 그 다음 개구부 내려오고 옵셋 2100 자, 필렛 자,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중심선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몰딩이요. 몰딩이란 얘기가 뭐냐면 저기 천장하고 벽하고 만나는 부분에 나무 막대기가 쭉 있죠. 저걸 몰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몰딩이 저 천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도 있어요. 우리 바닥에 있는 거는 주로 걸레바지라고 부릅니다. 걸레바지. 그리고 저 천장 몰딩 있죠. 쟤는 이제 반자돌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몰딩이라고도 합니다. 몰딩 크기는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36mm로 표기됩니다. 그래서 저도 옵셋 36mm 이렇게 위에 36mm 아래 걸레바지 100mm 자, 이렇게요. 이렇게 먼저 두 개를 딱 그리시면 됩니다. 몰딩을 두 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해서 옵셋 40mm 라인 미드 포인트 그 다음에 끝점 얘는 중심선 그 다음에 옵셋 900 옵셋 60 서클 30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카피 여유있게 복사를 합니다. 똑같아요. 라인 그리고 옵셋 2400 중심선하고 벽선 그리고요. 여기도
중심선하고 벽선 그리고요. 일단 중심선하고 벽선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렇게 중심선과 벽선이 나오도록 그리고 그 다음 36mm, 그 다음 100mm 걸레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계고부, 트림으로 끊고요. 옵셋 2100. 자, 필렛 여기 트림, 필렛. 기본 모습이 됐죠. 자, 그려보시죠. 여기에는 원래 문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죠? 원래 도면을 보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이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 이렇게 중간점에 있습니다. 미드 포인트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옵셋 900mm를 좌우로 벌려주면 돼요. 이렇게 옵셋 50mm 정도만 이렇게 뒤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렉탱글 골뱅이 900,35mm 얘가 미드 포인트에서, 아니 그냥 이렇게 냅둘까요? 아니다. 자, 무브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끝점으로 놓을까요? 얘는 사실상 이렇게 열리는 미닫이문입니다. 이거 미닫이문이에요. 사실상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위치를 찾아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찾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은 문이 3개 있는 거고요. 자, 조인 그 다음 옵셋 40mm 라인 미드 포인트 아이고 미드 포인트란다. 끝점 자, 여기는 자, 그 다음 라인 끝점에서 미드 포인트, 그 다음 끝점. 옵셋 900mm, 옵셋 60mm, 서클 30mm.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60mm, 서클 30mm. 이렇게 되면 돼요. 여기는 굳이 문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는 선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P라인 위드 20mm.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문이 열리는 방향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려보시죠. 이번엔 C입니다. C는 이렇게 할 건데 사실상 이게 C 때문에 한 거예요. 자, 카피 쭉 끌고 옵니다. 옆으로 가져갈까요? 자, 로테이트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다 로테이트 해버려요. 이렇게 로테이트해서 펼쳐버립니다. 여기를 로테이트해서 펼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로테이트 합니다. 이렇게요. 쭉 펼쳐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걸 전개도라고 합니다. 전개로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인 자, 똑같이 그려볼까요? 여기가 바다 옵셋 2400 자, 선 연장하고요. 트림할 거 트림하고요. 이 선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우리는 중심선만 필요해요.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도 필요 없습니다. 트림. 대신에 여기 접힌 부분이잖아요. 따라 그립니다. 옵셋 36mm 100mm. 자, 트림. 여기도 자, 똑같이 개구부부터 옵셋 900 옵셋 2100 자, 필렛 조인 옵셋 40mm 자, 라인 미드 포인트 끝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900 60 반지름 30 자, 됐나요? 이렇게 생겼군요. 네, 이게 전개도입니다. 이렇게 쭉 펼쳐서 그리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다 꼭 표기해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서클 2포인트 여기다가 60mm 짜리 선을 그리고 폴리곤 삼각형 중심점 지정해주고 인시크리브드 자, 이렇게요. 요거 이제 지우고 해치 자, 카피 아니 여기다 문자까지 써서 갈까요? 텍스트 30이었으니까 여기 60으로 갈까요? 자, 미들 자, 니어레스트 자, 문자 높이 60 여기다가 90 %D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자, 카피 얘를 여기다가 하나 더 지정해 놓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90도 접혔습니다. 여기도 90도 접혔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